중앙도서관 앞 분수대 벤치에서 청바지에 푸른색 셔츠를 입고 책을 읽고 있던 얼굴이 하얀 청년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청년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도 사랑했던 그 선배입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우중충한 날씨에 약속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친구들이 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약속 장소인 용하다고 소문난 학교 앞 사주 카페에 먼저 가 있기로 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주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만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무심하게 보더니 갑자기 흠칫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 기분이 별로인데 주인 남자의 행동이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울한 기분으로 앉아있는 제게 가까이 다가온 주인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금 고객님 뒤에 큰 사고를 당한 것 같이 피를 벌겋게 뒤집어 쓴 남자 홀령이 있는데 계속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깜짝 놀란 제게 주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요즘 몸이 좋지 않거나 악몽을 많이 꾸거나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있는 것 같은 오싹한 기분이 들지 않았는지 물어보며 남자의 망령이 큰 사고를 당한 것처럼 보인다며 그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를 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섬뜩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선배를 처음 본 건 가장 친했던 청우의 남자친구로서 그 선배가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청바지가 너무 잘 어울렸던 그 선배는 단번에 친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선배는 늘 중앙도서관 앞 분수대 벤치에서 책을 읽으며 청우의 수업이 끝나길 기다리곤 했습니다. 푸른색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은 저희 모두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가장 친했던 청우가 그 선배 애인이라는 사실은 날이 갈수록 묘하게 저희 심사를 뒤틀리게 하고 기분을 언짢게 했습니다. 그 선배가 왜 저보다 나을 게 없는 청우를 선택했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선배에 대한 저의 기분 나쁜 집착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청우와 그 선배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불같은 질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저는 밤마다 뒤척이며 제발 청우와 그 선배가 헤어지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선배와 저희들은 지리산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은 골짜기가 너무 깊어 뱀이 스님들을 잡아먹은 곳이라는 전설이 있을 만큼 산 깊고 물 맑은 곳이라 대학에 가면 꼭 한번 가보자고 친구들끼리 약속한 장소였습니다. 친구들은 여행의 기쁨에 다들 들떠 있었지만 저만은 그 선배와 청우의 사이좋은 모습에 기분이 가라앉아 침울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선배가 왜 제가 아닌 청우를 선택한 건지 너무 궁금해 참지 못하고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선배는 처음엔 청우의 이름이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맑은 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서 호감을 가졌는데 이름처럼 맑고 선한 심상의 청우가 차츰 좋아져 지금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어질 만큼 질투가 났습니다. 청우가 누구보다도
너그러운 성격인 건 잘 알지만 그 선배가 제가 아닌 청우를 좋아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불쾌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희들은 랜턴 서너 개를 모아놓고 모닥불처럼 불을 밝혀 캠핑 기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취해서 기분 좋아진 친구들은 노래도 부르고 농담도 하며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청우가 너무 밉고 싫어서 그 자리를 슬며시 빠져나와 큰 소나무가 있는 절벽 위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취기가 오른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없이 저 혼자인 줄 알았던 절벽 위 소나무 바위 위에 그 선배가 앉아 있었습니다. 청우도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배에게 청우 대신 저를 좋아해 줄 수 있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선배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고 순간 흉측한 질투심으로 일그러진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선배를 절벽 위에서 아래로 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그 선배의 얼굴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공포와 전율의 그 자체였고 죽어도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건은 과도한 음주에 의한 실족사로 처리되어 잊히게 되었습니다. 불같았던 저의 질투와 펄펄 끓었던 선배에 대한 소유욕도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저는 어느새 사회초년생이 되어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청우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며 그때의 일들은 까마득히 잊은 채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너무 많아 동료들은 다들 퇴근을 하고 저 혼자만 야근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잠을 깨우려고 세수를 한 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대로 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선배가 피투성이 얼굴로 제 뒤에 서서 거울 속의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환상일 뿐이라고 절대로 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두 눈을 감았다 떠보니 선배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드레스룸에서 거울을 보며 출근 준비를 할 때 어찌된 영문인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 가만히 거울을 보면 눈자위를 크게 다쳐 피투성이 얼굴이 너무 섬뜩한 선배가 보이곤 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면 침대 옆에 그 선배가 서 있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금방이라도 제 목을 조를 것처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거울 속에는 흉측한 얼굴에 선배가 보였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저는 피폐해져만 갔고 아무도 몰랐던 선배의 죽음이 떠올라 미지지경이 되었습니다. 선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회사도 나가지 않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으며 샤워를 하다가 머리 위쪽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면 일그러진 흉측한 얼굴에 그 선배가 천정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에 거의 실성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미쳐가는 저를 보다 못한 부모님은 용하다는 한 스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지리산 뱀사골은 영험한 장소여서 그 장소에서 생긴 일은 반드시 그곳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망령은 위령지를 지내서 그 혼을 달래줘야만 한다고 해서 부모님과 저는 무섭고 두려웠지만 뱀사골 그 절벽 위 바위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와서 산속은 안개가 자욱했고 향을 피우며 스님이 간단한 제문을 읽고 있는데 스멀스멀 갑자기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목소리, 그 선배였습니다. 환청인가 생각하며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선배가 절벽 위 그 바위 위에서 같이 가자며 푸른색 셔츠를 단정하게 입고 미소 가득한 하얀 얼굴로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모님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선배의 그 손을 기꺼이 잡았습니다. 그렇게도 좋아했던 그 선배의 손을 이제 잡게 되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선배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